네, 지금부터 43기 서점학교 과정 교육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점학교 담당자입니다. 서점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주최하는 교육 과정으로 올해 43기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점학교는 서점 운영 및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서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서점의 지속 가능한 경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이종복입니다. 이 교육이 여러분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업의 발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손재환입니다. 보여드리는 대로 우리 창업주는 아이템이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셔야 되며 그 다음에 시장과 고객을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나 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판매하고 진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품종을 다량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또 오프라인의 특색입니다. 그다음에 창조성, 그다음에 기록성, 보존성, 전달성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다른 상품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문화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 라디오, TV, 간판의 크기라든가 또는 나의 비전을 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붙여놓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 등이 바로 여러분들의 위치와 이점을 알려주시고 입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 강조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유통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국 팀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질문을 드려요. 어떤 서점을 창업하시고 운영하시길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일상적으로 말하는 출판산업은 여기 보시는 파이에 나와 있는 분야들로 나눌 수 있어요. 전체는 약 4조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서점, 대형 체인 서점, 지역 서점이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오프라인 서점이라고 하면 대형 체인 서점과 동네 지역 서점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출이 온라인 서점에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점이 오프라인 서점을 매출로 앞지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떴는데 도서정가제는 픽스드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정된 가격이고 출판사가 10,000원을 붙였으면 소매점에서 10,000원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 이건데 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임감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요, 서점 운영에 필요한 세무 그리고 가게 운영에서 필요한 팁에 관한 이야기 5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러 가신다, 세무서에 간다고 하면 어떤 것부터 정해야 될까요? 세무신고라 하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쪽 출판이나 이쪽 서점계통에 계신 분들이 이쪽 회계나 세무 쪽에 취약하시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봐야겠죠. 2억 원 미만일 땐 10%부터 시작해서 최대 25%까지 하는데요. 보통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체에서는 연매출이 한 10억 전후할 때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개인용 인증서에서도 범용과 용도 제한용이 따로 있습니다. 범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도 제한용이라는 거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공인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백원근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요. 다른 이제 그 콘텐츠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미 디지털로 다 넘어갔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고, 그것도 이 패러다임의 핵심은 뭐냐면은 디지털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출판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종이책 시장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디지털 시장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이 어떤 큰 틀에서 보면은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그래프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드커버라고 하는 표지가 딱딱하게 되어 있는 하드커버 제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 시장 비중인데 이게 35.1% 정도가 되고 그 밑에 이제 그 약간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 시장 부분이 33.7%가 페이퍼백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39%는 오로지 종이책만 읽는 그런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29%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독자. 그러니까 종이책도 읽고 전자책도 읽는 이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이제 그 책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란이라고 하고요. 오늘 북큐레이션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서점, 국내에 있는 서점들을 먼저 방문해서 굉장히 많은 서점을 다녔었고, 관련된 도서를 읽고, 그 이후에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 이후에 북큐레이션, 나머지 이제 다른 회계나 유통이나 서점 개론 이런 부분 꼭 필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은 듣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부딪히면서 다 배웠던 것 같고요. 북카페 맞나요라는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 서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이커리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거든요. 그런 좀 어떻게 우리가 손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우리 서점을 어떻게 좀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시킬 것인지를 처음부터 저희는 좀 많이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호점, 2호점은 사실 사람도 많았고 좀 많이 에너지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랬다면 3호점은 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금은 만든 매장이어서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인사동이니까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좀 큐레이션 서점에 지금 브랜딩 되어 있는 걸 활용해서 좀 다양하게 판매를 해보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케팅 강의를 맡게 된 정나영이라고 합니다. 관계성이 또 확대돼서 다른 또 상대방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점차 관계성이 확대되고 탄탄히 구조화되면 그 종국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나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내 가게, 내 기업,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내 비즈니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알리는 이 전반적인 브랜딩 전략들이 마케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이 이제 소비자와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 관계가 초점이 된 시대로 변이해 간 겁니다. 이 제3의 장소라는 개념은 원래 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가 무려 1980년대에 처음 언급한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인데요. 당시 이제 레이 올든버그는 제3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이런 필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지대여야 한다. 중립적인 공간. 즉 어떤 정치적 성향도 사회 소득에 따라서 재무적인 소득에 따른 분류도 없는 굉장히 중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모든 이가 이 안에서 평등하고 즐겁고 편안한 대화를 주로 이루는 장소이며 또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단골들이 있고 소박해야 한다. 집 밖에 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연희동에서 밤의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밤의 서점이라는 그 공간을 만들면서 했던 고민과 또 대안으로 찾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모쪼록 좀 잘 전달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 것.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곳이 되는 것. 그렇다면 How?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때 한참 시장조사하면서 막 이렇게 서점과 도서관 다니면서 잡지에서 제가 보고 메모해 놓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점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스스로 납득 가능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자신을 조금 볼 수가 있죠. 물론 지쳐서 그냥 잠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밤이라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어떤 공간의 분위기를 통해서 또 책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별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한별입니다. 오늘 실제 서점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에 꿈꾸는 별 책방 광명점은 2018년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책방의 컨셉은 생일책인데요. 다른 곳이랑 조금 차별점을 둔다면은 책마다 문장이 들어있어요. 책 속에 문장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책에 대한 컨셉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책방에서 하는 일들도 조금 달랐어요. 사실 책방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거는 어떤 커피를 파는 공간, 아니면 북카페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앞에 강연해 주신 북후에서처럼 어떤 멋진 책 소개 글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했고, 북콘서트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방에 많은 분들이 오게 만드는 책방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책방들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주에서 서점을 하고 있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시대의 어떤 아젠다 같은 것들을 대표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좀 끌어갔던 중요한 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책들을 일러스트들이 읽고 그림으로 표현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좀 해서 그걸 보여주는 그 책들전이라는 것을 했는데, 서점이나 출판이나 동일하게 가장 핵심적인 저는 가치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매장이 한 6만 종 정도의 책이 있고, 그 책들이 다양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어쩌면 서점 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